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포스코 DX와 관련해서요. 하나 발표될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 발표될 정책이 있는데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입니다. 자, 이거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 포스코 DX의 그 기관 중에요. 연기금이 있죠. 네, 연기금은 대부분 이제 그 단타 매매 안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연기금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알게 모르게 지금 일반 개인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좀 매도 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요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7월 달에는요, 여러분, 좀 제대로 된, 아직 덜 오른 따블 먹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요거 공개하는 시간을 오늘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저는 하나 발표될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음,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팩토리 건과 관련해서 이제 로봇 모멘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모멘텀이 있고요. 철도 이 테마도 좀 존재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지죠. 네. 그러니까 되게 뭐 이러저러한 그 요소의 그 이슈들이 좀 많아요. AI도 물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근데 하나 발표될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요. 정부 측에서 상반기라면은 이제 6월 말까지를 이제 상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바로 요겁니다. 그죠?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거 에, 뭐 물론 이제 첨단 로봇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좀 나왔던 그런 측면들도 좀 있지만 자, 이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일단 시세가 관련주들이 좀 힘을 좀 내거든요. 그래서 극건과 관련한 재료를 쭉 봐왔는데 극건과 관련한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 자, 이게 일단 뭐 상반기에 안 나오면 그 7월 초에 바로 발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 주가가 한번 그 조정받던 주가가 탁 튀어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한번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2차 전지권과 관련한 부분은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지금 현재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이 로봇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모멘텀이 좀 한번 나오면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최근에 보면은요, 이 연기금 매매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연기금이 사실 최근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죠? 연기금이라면은 좀 단타보다는 장타고 도움이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투신 같은 쪽도 좀 매도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매매고요. 그죠? 네, 금융 투자는 이쪽은 뭐 보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단타 매매하고 그러기 때문에 파생 상품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이 연기금하고 투신 근데 연기금 쪽을 좀 봐야죠, 지금. 투신은 좀 샀다가 파는 경향도 좀 있고 주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은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보세요. 연기금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노란 선이 연기금입니다. 노란 선. 비교적 우리가 매수한 수량은 뭐 아주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6월 9일부터 해가지고 한 50만 주를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금의 행보가 비교적 나쁘지 않아요. 네, 외인은 빨간 선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지만 연기금이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라면은 최소한
쉽게 밀리지는 않겠다. 그죠? 쉽게 밀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라인, 14,000원대 라인이 시장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라인은 지키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단은 그 제한적이었죠. 네, 여기선 반드시 밀린다, 눌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쭉 갔다가 요 고점보다 낮은 고점에서 다시 밀려서 지금 이런 단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리는 그런 패턴, 이런 패턴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지점에서는 좀 부분적인 물량이라도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런 눌림목 이후에 반등도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연기금 매매를 보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순매도로 최근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포스코 DX 같이 조금 큼지막한 종목은요, 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끌어당길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상황에서는 외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개인들이 받아주는 거는 결국 외인들이나 기관이 받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구조로 봐가지고는 괜찮다. 그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은 전기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도 있지만 괜찮은 행보를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실전 매매는 당연히 이제 누를 때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베팅을 추가적으로 해보는 그런 타임을 잡아가는 게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전에 들어가서 며칠 날 어느 가격선에서 베팅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해 보느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치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쭉 치고 가는 흐름으로 나오면 좋은데, 당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밑에서 잘 매수를 했던 그 물량을 어떻게 우리가 매도를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역시 어떤 그 실전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정확한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전에서의 매매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과 저가 연결이 돼야잖아요. 그래서 이 카톡방을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상은 하나의 큰 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전은 여러분과 저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카톡방이라는 곳에서 하면 우리가 큰 차익을 한번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요. 서로 그 소통 공간에서 대화 많이 나누면서 좋은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는 우리가 소통 도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없이는 실전 매매가 힘들어요. 영상만으로, 영상을 제가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그 짧은 시간에 가이드를 얻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주가는 자꾸 변하는데, 안 그래요? 카톡으로 좀 자,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문자로만 좀 받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종목명만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분해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문자만 받으실 분들은 포스코 DX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바로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 업데이트해서 계속 드리는 것이고, 이게 돼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실전적인 그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한번 잘 이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뭐 1, 20% 말고요. 더블 정도 한번 먹어보자고요. 더블 먹을 종목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 들어오셔서 참여하셔가지고요.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7월 달에 더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 달주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다가오는 7월 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네, 6월 달이면 7월 달 종목, 그리고 7월 달이면 8월 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더블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건이라든가 PC 수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요 종목은 몇천 원대의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 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 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E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류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막 이런 정도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 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의 50% 그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주가는 좀 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네,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 이 고점대를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당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더블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 달에 7월까지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더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더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